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자, 이규헌의 보험통신 186화고요. 이번 주에 뭐 살펴볼 거냐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거 법 개정된 지 2018년 9월에 개정됐으니까요. 뭐 3년 다 돼가죠. 네. 긴급 사고 통보 장치 특약은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저는 울산에서 현대해상에서 월드컵 손해보험 대리점이라는 개인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보험 영업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삽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명칭이 학회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뭐 이런 모임들이 전부 다 취소가 돼가지고 행사를 못 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내년쯤 되면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업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금융 재무 자격증인 AFPK, IFP 이런 자격증도 땄고요. 그리고 현장 출동 서비스를 하면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도 땄고, 에듀윌에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1차 과목, 2과목 재연론 운동학, 그리고 2차 교통사고 조사 분석서 작성 및 재연 실무 과목 강사를 맡아서 뭐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이거 자료를 올리는 건요, 이거 만드는 거는 매주 제가 개척 활동을 나가는데 그 개척 활동에 쓰는 자료를 만들면서 그 자료를 그냥 개척지에서 그냥 주고 끝내는 것보다는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되나요? 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랬어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 차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법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만 있으면 되나요?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되죠? 처벌 규정이 있어야죠. 우리 교통사고 관련해서 늘 예로 많이 들은 형법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 거기 보면 2천만 원, 그러니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사람을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로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처벌 규정이 있죠. 그런데 자전거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던 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는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해봐야 벌금 한 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뭘 하냐?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옆으로 쓰니까 필체가 인피,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형사처벌을 합니다. 형사처분, 원래는 형사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처분이 맞는데, 어쨌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뭐 차하고 부딪혔든 뭐 길 가는 사람을 부딪혔든 자전거끼리 부딪혔든 어쨌든 내가 사람 다치겠다. 그럼 형사처분이 됩니다. 형사처분 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원래는. 그럼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2일의 중과실, 음주, 형사처벌 받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자 보험 들어오는 걸 되냐? 안 됩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전거는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쌩으로 돼야지. 술 처음 운전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거는. 자전거로 음주운전 하시면 벌금, 단순히 단속만 돼도 벌금 되고, 사고 나서 사람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10일 중과실로 형사처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 1만 한 티쯤 만들 것 같은데, 자전거 동호회 분들 기분 좋게 모였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갔어요. 목적지까지 갔으면 즐겁게 도시락 드시고 오시라고. 그냥 거기서 뭐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뭐 하산주 뭐 그래가지고 자전거 술 돼가지고 막 자전거 힘들게 타고 오다가 사고 나고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건전하게 타시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두 줄로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들이 자전거가 갓길로 이렇게 하면 위태위태하잖아요. 차가 비껴가기도 애매하니까 비껴가려고 하면 저쪽 편 차선을 물고 조금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위험하다. 오히려 차라리 한 차로를 정확하게 딱
점거하고 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두 줄로 꿋꿋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불법입니다. 그거. 두 줄로 타시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에 병진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병진 두 줄로 가면 안 된다. 일렬로 가야 된다. 자, 자전거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긴급사고 통보 장치 특약이라는 게 뭐냐? 긴급사고 통보 장치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현대차 뭐 제가 뭐 특별 차종을 뭐 홍보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경우에 그 긴급사고 통보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했을 때 블루링크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블루링크 서비스를 5년간 무상으로 그냥 가입을 해줍니다. 내가 가입할게 이러면 그냥 5년간 무상으로 해줘요. 원래는 월만 이렇게 돈을 내는 서비스, 유료 서비스인데 신차를 구매했을 때 5년간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긴급사고 통보 장치라고 해가지고 룸미러에 보면 SOS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도 못하겠어 핸드폰도 깨져가지고 핸드폰도 통화가 안 돼. 나 지금 사고가 나가 있어요. 그럼 뭔가 이 긴급하게 뭘 해야 되잖아요. 112 전화를 어떻게 핸드폰이 깨졌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SOS 버튼을 누르면 현대 자동차 콜센터로 전화가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해요.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사고가 났는데요 하면 되는데 말도 못해. 이거 연결되나 나 기절했어. 그럼 여보세요 고객님 위치 추적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해줘요. 그러면 와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죠. 혹은 차량이 급격하게 X축, Y축, Z축으로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차가 뭐 전복되거나 혹은 도랑으로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뭔가 움직임이 없어. 그럼 얘가 지가 알아가지고 현대자동차 콜센터로 이 차에 무슨 일이 생겼어 라고 통보를 해요. 나는 기절해가지고 피터칠 흘리면서 있어.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사람 보내줘요. 그게 긴급사고 통보장치예요.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죽으면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사람을 살렸어. 보험금이 적게 나가도 되잖아요. 좀 비정한가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가 있다는 얘기는 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할인을 해줘요.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는 거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블루링크, 기아는 유보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외제차 같은 경우 그 이름 그대로 커넥티드카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해놓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항목들이 제법 돼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그런 부분 체크해서 가입하시면 좋아요. 자, 마일리지 특약 대표적이죠. 내가 차를 많이 안 탄다. 그러면 처음에 계기판 사진 하나 딱 보내놓고 자 현재 몇 킬로 나중에 1년 뒤에 이제 갱신하기 전에 자 정산해줘. 계기판 하나 딱 보내가지고 몇 킬로. 그럼 1년으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365일로 딱 이렇게 환산해요. 환산. 처음에 보낸 거는 3월 12일 날 보냈는데 올해는 내가 미리 보낸다고 2월 20일 날 보냈어. 그럼 이거 365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365일로 환산을 해요. 해서 그래가지고 3,000km 이하로 탔다. 진짜 많이 안 타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안 타시는 거예요. 3,000km 이하로 탔다. 보험료 32% 돌려줘요. 내가 보험료 만약 100만 원 냈다. 32만 원 돌려줘 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예. 5,000km 이하로 탔다. 우리 고객님 중에 5,000km 이하로 타시는 분들은 가끔씩 있어요. 3,000km 이하는 한두 명. 5,000km 이하 타시면 가끔 계신데 27%. 7,000km 이하로 탔다. 22% 환급해드려요. 10,000km 이하로 탔다. 10,000km 이하도 가끔 있거든요. 19% 환급해드려요. 15,000km 이하로 탔다. 15,000km 이하로 타시는 분들은 제법 돼요. 6% 환급해드려요. 6%가 적다고 생각되시죠, 여러분? 이제 뭐 공개해도 되겠죠? 일반 설계사하고 이 보험 대리점하고 자동차 보험 수당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그래봐야 일부 차이에요. 대리점한테 자동차 보험 수당을 얼마 주냐? 7% 줘요. 7%. 우리한테 수당을 주는 걸 7% 준다고. 그런데 1년 많이 안 타셨네요. 6% 작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6% 크다니까. 환급을 해드려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쓸까요? 블랙박스 장착했어요. 보험료 3% 할인해드려요. 이거는 자 내가 보험료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 낸다. 3% 하면 18,000원이잖아요. 10년 18만 원이요. 블랙박스 값 나와요. 10년 못 쓴다고 한 5년 썼다 치지 뭐. 그럼 9만 원. 블랙박스 값 한 절반 나오잖아요.
블랙박스 단다고 내가 생돈 날리는 게 아니라니까. 할인을 받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사고 나서 상대방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딱 내밀면 엉뚱 소리 못하죠. 그걸로 상황 끝이죠. 속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내가 속이 편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준다는 그 안정감 크죠. 블랙박스는 꼭 타세요. 자, 그리고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 보험료를 8% 할인을 해줘요. 7세 미만이에요. 6세 이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태하다 13% 할인해줘요. 왜?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을 태우고 다니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운전할 거니까. 네. 자, 커넥티드카 요거 얼마 할인해주냐? 7% 할인해줘요. 우리 수당만큼 빼줘요 그냥. 자, 이런 거 고객들이 챙겨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보험료 조금 더 받으면 나는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받으니까. 보험료가 10,000원 올라갔다. 그럼 난 700원 수당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죠? 자동차보험 수당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 건을 받아서 저는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료를 10,000원, 100,000원 올려봐야 저는 700원, 7,000원 수당 받아요. 그러니까 고객 보험료 일부러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없어요. 고객님도 차라리 보험료를 10만 원을 줄여주면 내가 좋은 소리 듣지. 그거 수당 7,000원 덜 받아가 뭐 할 거예요? 그거 더 받으려고 막 내가 일부러 고객님 이런 거 안 챙겨가지고 아이 나만 괜찮아 이렇게 그냥 대충 가입하시면 나는 좋아요. 수당 더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그렇게 안 하지. 이왕이면 이런 거 챙겨가지고 고객님 보험료를 적게 내신 게 더 좋죠. 고객님을 위해서 그걸 해드려야 될 거예요. 당연히. 자, 차선 이탈 경고장치 3.3% 할인돼요. 전방 충돌 경고장치 할인해드려요. 이 똑같은 3.4%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자 이거 지금 외운 거 그대로 지금 적는다고 지금 이 상태인데 자 그리고 고령이신 분들 요즘은 보험료가요 60세, 65세 넘어가잖아요. 보험료가 팍팍 뜁니다. 옛날에는 어린 사람만 보험료를 할증했잖아요. 21세 한정, 뭐 전연령, 22세 한정, 24세 한정 뭐 이래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보험료 점점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60세 넘어가시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는 사고 안 나가지고 할인하죠 많이 내려놨으니까 아버지 앞으로 무조건 보험을 계속 넣는 게 유리하다. 그래 가족 한정으로 내까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 26세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 앞으로 어차피 내 앞으로 해서 경력을 쌓아서 할인 할증을 낮춰가면 내 보험료 결국 내려가니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견의 보험통신 186화였습니다. 여러분들 간만에 봄비가 내리네요. 이번 비 내리고 나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봄이 올 것 같아요. 하여튼 빗길에는 무조건 감속하시고 안전거리 띄우시고 양보 운전하시고요. 3월 중순입니다. 건강하게 3월 잘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